자, 6페이지 컸나? 자, 첫 뜻이다 맞지? 문제 유형부터 적고 그래.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가 안 보이나? 보는 거? 아니야, 그냥 눈이 안 좋았어. 아, 눈이 안 좋다고. 참고로 문학을 풀 때 요게 뭔 작품을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보기를 먼저 봐라. 문학 문제는 다 보기가 하나씩 있거든. 보기 있는 내용이.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틀을 맞춰준다. 보기에서. 그거에 따라서 해석을 해봐라. 이해되나? 자, 그래서 보기 보자.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하게 된다. 돼 있다 맞지? 그러면 이 작품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겠어?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 그럼 되겠다 맞지? 네. 고맙다. 자, 가부터 봅시다.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잘 봐라. 늦여름에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에 장난을 살피셨습니다. 해마다 밭속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물러가라. 여기까지 하고 할머니가 저승으로 가버리셨다 맞지? 저승으로 가버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돌아가셨다는 얘기겠다 맞지? 하별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세모가 세모를 치면 되겠다 맞지? 그러고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 할머니 얘기가 나온다 맞지? 그럼 요 시에서 대상은 누가 되겠어? 할머니가 되겠다 맞지? 자,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까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메밀꽃 돼 있다 맞지? 그러면은 요 할머니와의 기억을 지금 뭘로 인해서 떠올린 거야? 별을 봄으로써 요게 다시 메밀꽃을 떠올린다 맞지? 맞나? 네. 그럼 이거 가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체는 뭐라고? 별이나 메밀꽃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맞지?
네. 그러면은 정서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리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은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는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구조도 이걸로 끝났네 맞지? 네. 자, 나 부분을 봅시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 가에서 시는 나름 쉬웠다 맞지? 아이가? 야 고1들은 좋은 거다. 두 개만 나온다 이거. 고3은 세 개씩 나오는데. 자, 나 부분 봅시다. 이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앞부분에서는 밥을 제대로 못 지었다 맞지? 그럼 세문에 앞에서 밥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 눈금을 못 찾아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밥을 좀 지을 줄 안다고 돼 있다 맞지? 밥 지어봤나 혹시 모르겠어. 지어봤나? 밥 지을 때 이거 손등으로 보통 많이 한다 이거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손등 중앙까지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보면은 자 그러면은 타자는 누구? 대상은 뭐가 되겠어? 지금 계속 뭐가 나오노? 밥물 눈금이 나온다 맞지? 그리고 제목에서도 제목 뭐고? 밥물 눈금. 밥물 눈금을 뭘로 쓰고 있다고? 손으로 쓰고 있다고. 여기까지 되나? 자 그래서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도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그러면은 가난한 긍정 부정 부정이 된다 맞지? 참고로 이 지문은 약간 부산 애들은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문현동 요거 부산의 지명인 거 아나? 전포동 옆에 내 살던 곳 근처. 문현동 가난한 동네면은 아마 지금 롯데캐슬 자리 거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귀 속으로 마찬가지로 슬픈도 세모가 되겠다 맞지? 봉지 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그래서 내 손은 가졌다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은 요걸 지금 밥물 눈금을 통해서 뭔 상황이고 밥물 눈금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는 상황이다 맞지? 과거 회상이란 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노?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이 부분이 과거 회상이다 맞지? 네. 그러면 나에서는 보기로 하려면 현재 과거 이어주는 건 뭐라고? 밥물 눈금이 된다고. 그거를 통해서 보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16번 공통점 차이점 파악이다 맞지?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가시랑 나시랑 둘 다 있어야겠다 맞지? 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가에는 있거나 나에는 없거나 아니면 가에는 없거나 나에는 있거나. 그래서 하나 맞았다고 냅다 답을 고르면 안 된다. 문제 똑바로 읽고 풀어라.
자 1번에 가는 나와 달리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 통해 여기서 끊어볼까? 2번,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 통해를 통해서 끊어봐라. 자 그러면은 각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눴다 맞지? 앞부분이 맞으면 앞부분이 만약에 틀리면은 당연히 이거를 넘어가면 되겠다 맞지? 뒤에는 안 읽고 앞부분이 만약에 맞으면은 뒷부분도 읽어봐라. 앞부분 맞았다고 내가 답 고르지 말고 이것도. 자 1번에 서리법 돼 있다 맞지? 서리법 뭐라디? 저번 시간에 했다. 질문? 보편적인 건데. 당연한 사실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서리법이라 했다 맞지? 가랑 나에 있더나 전혀 없었다 맞지? 네. 그러면은 가, 나 둘 다 없고 그럼 1번 바로 넘기면 되네 맞지? 그 다음 2번에 이번에는 청각적 심성 나온다 맞지? 네. 가 부분에 있나? 청각적 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귀로 들리는 소리를 얘기를 한다 맞지? 가 부분에서 찾을 수가 없다 맞지? 그럼 나 부분에서는 어디에? 봉지살 탈탈 터는 소리 여기 요 부분이 청각적 심상이다 맞지?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맞으니까 뒤에 문장도 봐야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어떤 정서를 부각? 봉지살을 탈탈 턴데 왜 탈탈 털겠노?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정서? 가난함이랑 연결이 되겠다 맞지? 맞나?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네. 맞나? 3번에 가는 격정적 어조, 나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격정적 어조는 뭐고 단정적 어조는 뭔데? 격정적. 와, 개 좋다 이러면서 격정적 신나게 감정을 터트리는 거다 맞지? 감정을 강렬하게 터트리는 거. 미안하다 놀랐지? 자, 그럼 단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딱 잘라 얘기하는 거다 맞지? 각 시에서 이런 어조들이 있더나. 글자가 안 보이나? 어디? 잘라 달봉. 말한다. 딱 잘라 말함. 미안하다 글씨가 더럽다. 노력할게 내가. 요시에서 격정적 단정적 어조가 있더나 전혀 없었다 맞지? 왜 또 어디 안 보이는데? 아니. 좀 더 크게 써줄까? 네. 아 미안하다. 그래서 요것도 앞에서 날리면 되네 그러면은 맞나? 그 다음 4번 가는 상승의 이미지 나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좀 쓸게. 상승은 뭐고 하강은 뭔데? 상승은 올라가는 거고 하강은 내려가는 거다 맞지? 그럼 가 부분에서 상승의 이미지가 찾을 수 있나? 없나? 자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웠단다. 그러면은 마당에 누웠다는 거는 땅바닥에 있다는 거다 맞지? 그럼 얼굴이 어디로 가? 위로 간다 맞지? 위로 가서 뭘 봤어? 별 봤잖아. 그럼 상승적 이미지가 있네. 맞나? 그럼 나에서는 하강의 이미지 없나? 자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은 오르고 내리네. 상승 하강 다 있네. 맞나? 맞아요.
그래서 상승 하강 이미지는 다 있는데 각각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한다 맞지? 근데 요 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인 게 있드나 전혀 없다 맞지? 요거는 뒷부분이 틀려서 틀린 게 된다고. 5번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다 맞지? 계절이라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일까 이거. 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관련된 표현을 알면 되겠네. 그럼 가에서는 어딨노? 메밀꽃이나 늦여름 이런 게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되겠다 맞지? 나에서는 계절을 드러내는 게 딱히 없다 맞지?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날리면 되고 뒤에 것도 보면은 대상의 변화 형성 변하고 있는 거 있나? 어디서 어디로 바뀐 게 있나? 없다 맞지?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파악이나 표현상 특징 파악은 앞에 개념 부분이 돼 있으면은 적용만 하면 된다. 그래서 표현법 잘 개념을 외워라. 그것만 외우면 적용만 하면 돼 이제. 자 이제 17번 시어 19의 의미 기능 파악이다 맞지? 기억은 뭐고? 앞쪽이고 이유는 문현동이나 묻어요. 이거 뒤에 뭐 묻었나? 밭둑이고 문현동이 나왔지? 밭둑에서 뭐하지? 놀아요. 바람이랑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 계셨다 맞지? 문현동은 맞죠. 가난하게 살았던 동네다 맞지? 왜 가난하게 살았던 동네고?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였잖아. 이게 양 많게 하려고 계속 끓인다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거야. 좀 큰일 나는데. 잠 온다고? 미안하다. 아니, 가난하게 살았던 동네. 아직도 작나? 아 비슷하구나 크기가. 미안. 하여튼 예민 같은 이 정도면 됐지? 네. 자 기억은 그러면은 1번부터 화자가 벗어나려고 하나 아니다 맞지? 그래서 앞에서 날리면 되고 니은은 화자가 지향하나 다시 가난해지고 싶겠나? 알겠다 맞지? 그래서 2번은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다 맞지? 이질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있겠나? 없겠다 맞지? 니은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요거는 가난한 사람들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는 있겠다마는 일단 앞에서 틀렸다 맞지? 그다음 3번은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 보면은 답이 긴 거 같다 아닌 거 같다 약간 애매한 거 있지? 그럴 때는 일단 넘겨라 이 다른 거 확실한 거 답이 있으면 그때 골라라. 그다음 3번 기억에서는 화자의 슬픔이 즐겁게 잘 놀고 있었는데 왜 슬픔이 느껴지는데 니은은 화자의 그리움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해소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다 맞지? 없어지는 게 있나? 전혀 없다 맞지? 4번은 화자의 동심이 허용되는 왜 바람과 놀고 있잖아. 니은은 화자의 성숙함이 요구되는 공간. 왜 성숙함이 요구돼? 어깨가 되니까. 밥을 잘 지어야 되니까 없는 쌀로.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맞지? 5번은 기억은 화자가 경험한 적 없는 가상에 놀았다니까 할머니랑. 되겠나? 네. 자 18번 아까 보기는 읽었다 맞지? 가의 화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온다 맞지? 그 다음 2번 나의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하며 자기 위안을 얻고 있군. 전기밥솥이랑 비교를 하고 있다 이가 맞지? 그 다음 3번에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군.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정서적 충만감을 줄 수도 있다 맞지? 왜? 밥을 이제 잘 지게 됐으니까 내 자신 뿌듯해 이러면서 할 거야 이거. 근데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게 정서적 충만감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나? 전혀 없다 맞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4번이랑 5번은 아까 C 얘기하면서 설명해 준 거다 맞지? 가에서는 별 메밀꽃을 통해서 과거랑 현재를 잇고 나에서는 관물 눈금 손가락 마디 이걸로 이어있고 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맞지? 그 다음 8페이지 봅시다. 편 1번은 여기서 애들이 좀 틀렸던데 이름 맞았나? 자 문제 유형 적읍시다. 다 적었나? 아직 멀었나? 잠시. 왜? 내 얼굴 보고 막 웃는데요. 왜? 서로 바라만 봐도 즐겁나?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보기부터 보자고. 26번 보기부터 보자. 고공답주 인간은 고공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여기에 동그라미 1번 쳐라.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 3번 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 시를 가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겠노? 집이 나오면 나라를 생각하면 되고 상전이 나오면 왕, 종은 신하를 생각하면 될 거 아이가. 그리고 지방골 나오면 나라 꼴이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맞지? 그다음 27번도 잠깐 보자. 보기 여기에 제일 처음부에 1번 치고 전체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2번 전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은 3번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의를 획득하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4번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 됐나? 자 그럼 가시부터 보자.
나는 이럴 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댁 나왔다 맞지? 그럼 댁은 뭐라고 해석을 하라고? 나라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하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지금이랑 옛날이랑 다르다는 거다 맞지? 그럼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개판이다.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돼 있다 맞지? 텃밭 묵히는 거 그러면은 농사를 안 하고 있다 맞지?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세모가 되겠다 맞지? 네. 자 농장이 없다던가 홈이 연장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일 안 하고 또 낮잠만 자네. 집안 볼 잘 돌아간다 맞지? 네. 동그라미가 세모가 되겠네. 그 아이들 탓이던가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느라면 이상하다.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상마름 능욕하고 큰 양반 기롱하는 건 좋나 나쁘나? 마찬가지로 세모 치면 되겠네. 그리고 방금 여기 읽은 두 부분 무슨 표현법? 설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않나? 그건 무슨 법? 어? 대꾸법. 그리고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꾀로 제일하니 큰 집에 많은 일을 니라서 힘써 할까? 그러면은 다른 꾀로 지 일만 하니까 집안일 안 하고 지 혼자서 딴짓 한다 맞지? 나쁜 놈이다 맞지? 그럼 잘못 치면 되겠네. 요 힘써 할까 어찌할까 이런 부분이 서리법이 되겠다 맞지? 네. 자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여기도 대구 맞나? 맞지? 그리고 곡식 창고도 비었고 세간이 흩어졌다. 동그라미 세모가 되겠다 맞지? 내 잘못된 줄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내로남불 얘기네. 남 잘못만 잘 보인다 맞지? 프로의 치거니 매치거니 헐뜯거니 돋거니 하루 12대 어수선을 핀 것인가. 자 중략하고 크게 기운 집에 상전님 혼자 앉아. 크게 기운 집 그러면은 나락불이 또 개파이다. 그리고 상전님이 혼자 앉았다 맞지? 집안에 아무도 없이. 그럼 요것도 존나 나쁘다 맞지? 그리고 상전님이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명령을 누가 듣겠노? 들을 사람 없다 맞지? 그리고 논의도 할 사람이 없다 맞지? 요것도 보면은 세모겠네.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가. 이 집 일이 되기 네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요거는 묻겠다는 거가 안 묻겠다는 거가 안 묻겠다. 왜 안 묻는데? 이미 안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종놈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굳이 더 물어볼 가치도 없다고. 돌이켜 생각하니 이제 상전님 탓이로다. 주인이 나쁜 놈이란 얘기다 맞지? 상전님 탓이란 것도 세모 치면 되겠네. 자, 내 상전 그러다 하기에는 종의 죄 많건만은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그러고 A다 맞지? 집 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어떻게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 맞지? 맞나? 네. 그러고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대구 또 연쇄 두 개 쓰였다 맞지? 승우야 자나! 진실로 일이 하시면 가도 절로 일 겁니다. 자, 가 여기까지 됐다 맞지? 야, 좋지 않나? 그래도 다 지금 우리말로 돼 있다 이거.
고대어로 돼 있는 중세 시대 그때로 안 돼 있는 게 어디고. 나중에 되면 다 옛날 말로 돼 있다. 큰일 났다는 거지.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이제 중세 국어 배운다. 큰일 났어. 아주 큰일이야. 자, 그리고 나는 수필이다, 맞지? 수필을 읽을 때 수필 잠깐 개념만 하고 가자. 수필에 사요소가 있다. 당연히 제일 처음에 뭐겠어? 어? 주제. 이렇게 4개가 잘 보니까 4개 중에 3개가 소설의 3요소랑 겹치네. 그럼 제재만 잘 알면 되겠네. 여기서 제재는 중심 소재를 얘기한다, 맞지? 보통 제목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잠깐 제목 볼까? 제목 돌탑과 잔돌. 그럼 제재 보겠어. 돌탑과 잔돌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주제는 제재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주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나에서는 뭐에 대한 태도를 보면 되겠어? 이 작품에서는 돌탑과 잔돌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보면 되겠다, 맞죠? 근데 제목이 꼭 제재만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수업 해주신 게 그런데 주제를 가리킬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거는 주제를 가리키기 때문에 맞나? 그러면 수필 읽을 때는 제재만 찾고 거기에 대한 필자 생각만 찾으면 되겠네. 맞지? 자, 사람답게 살아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의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 흘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다, 맞지? 모르겠으면 그냥 밑에 봐라. 그 다시 읽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시 그 밑에를 보자.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간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에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포인트다, 맞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많다, 맞죠?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있는 친구들. 희한하다.
그 다음 중략하고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내게 있다면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쭉 넘길게. 별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다 읽었지? 시험 칠 때. 마치 부분부터 보자. 밑에서 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루는 거다. 자, 그러면 나는 여러 꽃이 화단을 이루듯이 뭐가 돌탑을 이룬다고? 뭐는기? 여러 돌들이 서로 엎고 엎혀서 돌탑을 이루는 거다, 맞죠? 그럼 엎고 엎히는 거는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거네. 자,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혹시 돌탑 쌓아봤나? 왜? 여러 꽃 이렇게 화단이에요? 화단. 아, 네. 선생님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 돌들, 돌탑. 아, 네. 방금 한 부분에 있는 거잖아. 돌탑. 왜? 그 주제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주제 옆에 네. 여기 네. 제재에 대한 필자의 태도. 아, 네. 문체? 저 문체예요? 문체. 야, 나 더 크게 쓸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저 EX 뭐예요? 아무도 말해봤어. EX 옆에 EX 옆에 법정스님, 법정, 무소유. 안경을 끼는 건 어떤데? 잃어버렸어. 아니, 돌탑 얘기하려다가 돌탑을 쌓아봤으면 알다시피 잔돌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맞죠? 왜 큰 돌만으로는 이게 균형이 안 맞다고.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주려면 이 잔돌을 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기우뚱한 돌탑은 세모다, 맞지? 그러면 잔돌은 동그라미가 되겠다, 맞지? 잔돌을 괴물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는 꼭 필요로 하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그러면은 중심 제재고 잔돌. 그럼 잔돌에 대해 필자의 생각은 잔돌 잔돌 졸라 소중, 작고 소중 이렇게 될거 맞지? 자, 뒤에 마저 보면은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더러 있다.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분위기 무너뜨려주는 사람, 잔돌 같은 사람,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 다 동그라미다, 맞지? 맞나?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봉산인 이유는 페이피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봉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여기까지만 보자. 결국 보면은 모든 게 다 소중하다는 얘기겠네. 큰 거고 작은 거고. 그럼 25번은 겁나 쉽게 풀리겠다, 맞지? 맞나? 약간 틀려도 된다. 틀려도 된다. 기억은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삶의 목숨에 끝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한다, 맞지? 그런 거 전혀 없었다, 맞지? 네. 그다음 2번 사람들이 서로 다보러 사는 세상을 긍정한다. 방금 그거다 이거. 잔돌 같은 사람들. 그다음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반성한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 맞지? 네. 세상에는 갈등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금 마찬가지로 잔돌 같은 사람. 겁나 쉽네. 자, 23번 공통점 차이점 파악인데
여기는 주제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 파악이 나왔죠.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파악을 할 때는 주제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표현상 특징에 관한 걸 수도 있다. 잘 보고 풀어내. 자, 그러면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표현하고 있는 거 전혀 없었고, 순수한 자연세계에 대한 동경 가에서 있드나 전혀 없더라. 맞지? 나에서는 애매하다. 맞지? 뭐 자연 잔돌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주제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한번 부정적 현실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냉소적 태도 뭔데? 차갑게 웃는다는 거다. 맞지? 그러면은 얘를 좋게 본다고 나쁘게 본다고? 나쁘게 보겠다. 맞지? 가에서는 냉소적 태도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네. 드러나나? 왜? 집안 그렇게 잘 돌아가는 이런 것도 보고 있다 이가. 나에서는 완전 따뜻하게 보고 있는데 전혀 반대다. 맞지? 네. 4번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가에서는 뭐? 나라 꼴이 엉망인 거. 그래서 누구 탓이다. 종 탓도 있고 임금도 탓이 있다. 나에서는 잔돌이 필요하다. 다 겁나 간단하게 4번. 5번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혀 없었다. 맞지? 자, 24번 A 부분은 아까 그거였다. 맞지? 이 부분이었다. 맞지? 맞나? B는 요 내용의 부분이었다. 맞지? 굳이 쓸 것까지는 없지 않나? 그거 보면 되잖아. 자, 그래서 A는 B와 달리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조적 의미 없었다. 맞지? 맞나? 그 다음 2번 B는 A와 달리 자연물의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감정이입 나왔다. 맞지? 감정이입 뭐라고? 첫 번째 화자의 정서와 일치. 두 번째 의인화가 쓰여야 된다. 맞지? 감정이입 대상 있드나 여기에? 없었다. 맞지? 그러면 날리면 되고. A는 반어법을 활용하여 B는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반어법 역설법도 했다. 맞지? 반어는 뭐 하는 거라고? 비꼬는 거? 야, 그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고는 비꼬는 거가 그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되고 본래 의도랑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를 반어법이라고 한다. 정의 잘못 알고 있다가 큰일 난다. 역설법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속으로는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법이라고 했다. 맞지? 지난주에 했다. 맞지? 응. 설마 3번을 고른 친구는 없겠지. 자, 그러면은 반어법, 역설법 둘 다 없었다. 맞지? A랑 B 맞나? 네. 4번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전달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라는 거는 표현법으로 표현하면 뭐겠어?
저렇게 된다 맞지?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네. 5번은 A와 B는 모두 말을 건대는 어투를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요거는 뭐 틀린 거? 행동 변화 촉구가 틀렸나? 아, 행동 변화 호소가 틀렸나? A 부분에서는 있잖아. B에서는 없다 맞지? A에서는 왕보고 지미를 고치려면 종을 잡고 종을 잡으려면 상보를 세우고 상보를 세우려면은 늙은 종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자 26번 보기는 아까 읽었고 1번에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개판된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전부터가 틀렸다 맞지? 겁나 간단히 끝났네. 그러면은 요거는 보기에 1번이랑 연결하면 되나? 2번 상하의 위계 질서가 무너져 신하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요것도 1번이랑 연결하면 된다 맞지? 네. 지금 뭐였노? 애들 상태 이상하다는 거 얘기한 거였다 맞지? 자 디귿 3번 나라를 돌보는 일을 외면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몇 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노? 2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나? 네. 시도 때도 없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2번이랑 연결하면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진 책임이 신하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3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보기만 잘 읽으면 이런 건 쉽게 푼다. 근데 또 3점이야. 개꿀. 쌤은 선생님이니까 말이 쉽죠 이렇게 그러지. 자 27번 가의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은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요건 몇 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노? 몇 번? 1번? 1번이랑 4번이랑 두 개 연결하면 되겠다 맞지? 2번은 2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나? 네. 2번 맞지? 3번은 3번은 3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나? 그럼 낮잠만 자는 놈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놈들이다 맞지? 4번은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과 나의 서로 업고 펴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서로 업고 펴서는 맞나? 그건 맞잖아. 근데 가에서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거는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랑 연결이 안 된다 맞지?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면은 요거는 몇 번이랑 연결되겠노? 보기에서 3 맞나? 5번은 2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다 맞지? 네. 될수 있을까? 큰일 났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겠네. 자, 11페이지 펴서 문제 유형도 적고 갑시다. 아니 11페이지, 12페이지 미안. 아니다 13페이지. 미안하다. 지금 왜 이렇게 길어? 네, 29가 아니라 미안.
이걸 읽으면서 앞부분 뭔 말인지 이해 되구나. 멧돼지 얘기가 왜 계속 멧돼지 거리지. 나중에 끝에 부분에서 밝혀진다 같아요. 멧돼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메시지였다고. 자, 보기 봅시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창건이 형은 걸기대회에서 애국 확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1번 치자의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 보인다. 1번 보기에. 그다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 결국 몰락하게 된다. 여기 2번. 그다음 창건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3번. 그다음 걸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 거기에 4번. 참고로 요 문제는 보기만으로도 풀 수가 있다. 보기에서 없는 말이 있는 거 선택지 몇 번인데? 5번. 근데 이거는 좀 고학년 되면 안 먹힌다. 만약에 정시간이 없다. 근데 요게 남았다. 그럼 그렇게 한번 보기만 봐라. 자, 본문 봅시다. 중간중간에 좀 생략을 하면서 갈게. 자, 소설을 볼 때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노?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 맞지? 여기서 누가 나오노? 나 나오더라 맞지? 야는 국민학교 2학년이었다 맞지? 아까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보고 왔잖아. 그럼 얘를 통해서 뭔가 어린 아이로 서술자를 설정한 이유가 있겠네. 그리고 나 나왔으면은 시점 어떻게 돼?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모른다 지금 맞지? 이긴치기라고 방만 해놓고 그 다음 또 인물 로고 나오드노. 상관용 나온다 맞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앞부분은 어쨌든 애가 멧돼지 보낸다는 거에 의문을 품고 있다 맞지? 우리나라 가난한데 왜 멧돼지를 보내고 있나? 넘어가자. 자, 그리고 멧돼지 보내기가 되풀이 된 다음에 이제 펼쳐쓰기 하고 있다 맞지? 펼쳐쓰기를 하고 있는데 구경하다가 이제 애들이 중간에 빠져나와서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드노? 뭐 이상한 놈 하나 보이더라 맞지? 낯익은 놈? 그래서 얘가 뭐 했노? 열 손가락으로 혈서를 쓴 청년이 있더라 맞지? 네. 미친놈 말이야. 와, 어떻게 대단하다. 그래서 얘가 되게 막 와 이 시대에 참된 시민이다 뭐 이러면서 띄워준다 맞지 사회자들이. 그러고 이제 나는 얘를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집으로 갔다 맞지? 집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 얘가 누구였다. 짜잔 창건이 형이었습니다. 그래 됐다 맞지? 그래갖고 창건이 형 때문에 엄마랑 나는 기절초풍했고 그러고 얘는 겁나 시크하게 걔하는 피는 뭐 어차피 남아도니까 이러고 있다 맞지? 상남자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못 쓰니까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 맞지? 왜? 요거 때문에 열 손가락으로 혈서를 써서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 그리고 요 혈서 쓰기가 며칠 한번 해야 되는 거의 사흘이 멀다고 열린다고 했다 맞지? 그러면 벌기대회 열릴 때마다 얘는 열 손가락으로 혈서를 쓰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과다 출혈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걸구대가 계속 있으니까 손가락들은 전체 아무 새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혈서스로 맨날 댕기다 보니까 식당에도 안 붙어 있다 맞지?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자, 그 밑에 단락에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권이 형이 해질녘에 닫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그러면 얘가 지금 갑자기 고등학생이 됐다 맞지? 원래는 뭐였겠어? 원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고등학생으로 됐을 거 아니야? 갑자기 고등학생이 돼서 나타났다는 건데. 그동안 형의 변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렇잖아도 눈알이 팽팽 들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어느 학교에 교포까지 붙인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교표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 마크 그거다. 옛날에는 검정고무신 봤나? 요새도 그거 한다던데 검정고무신. 맞아요. 어? 맞아요. 봤어? 몇 살이야?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 나이가 내랑 비슷하거나 그런 거니까 미안하다. 농담이다. 그 검정고무신에 보면은 모자 쓰고 댕긴다 얘가 기철이 형이. 그 기철이 형이 모자에 그 학교 마크 붙어 있더라 가운데. 그거 얘기하는 거다. 왜? 왜? 자, 일트라면은 가짜배기 나이론 고등과 학생인 심이지. 언제 학교에 들어갔느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학교도 안 댕기는 방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놈들 보기에도 모양이 순척하다고 날대로 당분간 고등과 학생 속내를 내고 댕기란다. 그러면 이렇게 고등학교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누구겠노? 월기대 관련자들이 만들어줬겠다 맞지? 월기대 관련자. 자,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매뿌리로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 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놓을 작정인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닦고 또 닦아댔다. 왜 이렇게 계속 닦아대겠노? 어? 고등학생 된 게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이제 모자의 교표를 계속 닦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계속 닦으면은 겁나 반짝이겠다 맞지? 근데 보통 학생들은 모자 맨날 쓰고 다닌다 이거. 그럼 깨끗하거나 더럽겠나? 그래서 요 문제가 몇 번으로 이어지냐? 36번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5번의 선택지 보이나? 너무 깨끗하니까 오히려 얘가 정말 학생 맞나? 이렇게 되겠다 맞지? 되겠나? 자,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의 학력을 어디고?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이란 것도 여기 나왔네. 고등학생 아니란 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로 잔뼈를 굵혀 나온 형은 자신을 진짜 백이 고등학생으로 착각해 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요단번 걸기대회 때부터는 나가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과장 맡아서 거기로 결정이 나불었다. 겁나 중요한 역할 맡았다 맞지? 어떤 거? 자, 그래서 형은 교표 닦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들여 빛과 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무슨 닦기야 이거. 하루 종일 닦고 있노.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형은 걸고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릇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연스레 밝히는 중이었다. 나는 멧돼지를 멧돼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 말로 멧돼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 서술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가 맞지? 네, 알고 보니 멍청한 거네 이 말. 메시지인데 지가 영어를 모르니까 멧돼지로 지 아는 걸로 바꿔서 읽는 거지. 바꿔서 이해하는 거다. 자, 중략하고 창건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 적성중립국 감시위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 선두에 섰다. 이제 하다가 시위대 선두까지 섰다 맞죠? 시위대 선두에 섰는데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두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타넘는 만용을 부렸다. 미쳤다 맞지? 그래서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한 셰퍼드들을 풀어놓았다. 형은 셰퍼드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고 왼쪽 발 뒤꿈치에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형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다행이네. 왼쪽 다리만 이렇게 했으면. 자, 퇴원한 뒤에도 창건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꼴같잖게 여기던 어머니는 쩔쑥쩔쑥 기울뚱거리는 걸음걸이로 할 일 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촌부치 조카를 눈에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다. 우리 식당에 빌부터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그럼 얘랑 관계가 어찌 된다고? 사촌 친형이 아니었다. 떠나기 전날 밤 창건이 형은 보통이를 다 뿌린 다음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내게 금장 세종시계를 만져볼 기회를 딱 한 차례 허락했다. 행여 닳기라도 할까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 꺼려하던 그 기물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그 세종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으로 올라앉아 있었고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권리대회 하면서 살쪄 쓰고 한 거는 다 날라갔다 맞죠? 이제 권력층들한테 필요가 없다고 붉으니까. 그래서 형이 옳았어 회중시계를 되돌려주면서 형의 호의에 대한 감례 삼아 뭔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한참이나 뒷장질하지 않으면 안 됐다.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여. 내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형은 그저 보일락말락 미소만 시부적이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럼 야 갑자기 메시지라고 인정해준 이유는 뭔데? 어? 회중시계를 만지게 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담례로. 근데 딱히 내가 해줄 건 없고 아 그래 형 말이 맞다 마지못해 인정해준 거라. 자, 서술상 특징 파악. 자, 이야기 내부 인물이 내부 서술자가 외부 서술자가 거기서 끊어봐라. 1, 2, 3번은 뭐 얘기하고 있노? 인칭 얘기한다 맞지? 4, 5는 외부 서술자라고 하면은 3인칭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4, 5번 자연스럽게 날리면 되겠네. 내가 계속 나오니까. 자, 1번 중심인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중심인물 행동 누구? 창건이 형. 답 1번이네. 2번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이 해소되드나? 없다 맞지? 갈등은 뭐 있는데? 없나? 엄마가 계속 핍박하고 하잖아.
3번은 과거와 현재 반복적 교차 있나? 없다 맞지? 4번은 5번 굳이 볼 필요 없고. 다음 35번에 나는 걸기대회가 끝나기 전 친구들과 도중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 주면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다 맞지? 2번 나는 창건이 형이 걸기대회에서 혈서를 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었다. 내가 봤다니까. 3번 창건이 형은 열혈 애국 청년 노릇으로 바빠지게 되자 식당 신분권으로 일할 겨를이 없었고, 창건이 형은 퇴원한 뒤에 어머니에게 노골적인 박대를 받던 끝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맞지? 다음 창건이 형이 걸기대회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애국 학도로 행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것도 중간 부분에 있더라 맞지? 왜 못마땅하겠노? 일단 첫 번째 저 빙신이 저런 걸 한다고? 요거랑 두 번째 일을 안 하니까 일해야 되는데. 그 다음 36번은 아까 얘기해준 걸로 설명 다 됐죠? 37번 메시지를 1번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멧돼지 보내기로 오해한 나를 통해 걸기대회가 희화화되겠군. 요거 몇 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노? 4번이랑 연결하면 되나? 네. 그 다음 점체 아물새가 없는 손가락들은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의 증거지만 이면적으로는 창건이 형이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인물임을 엿보게 하는군. 요거는 2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다 맞지? 3번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라고 지시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권력층의 부정적 면모가 드러나는군. 요거는 3번 2번이 좀 더 가깝겠다 맞지? 시위대 선두에 섰다가 중상을 입은 비극을 통해 권력층에 편승하려는 창건형의 부질없는 욕망이 풍자되고 있군. 요거는 3번이랑 연결하면 되겠다 맞지? 금방을 좀 할 수 있군. 자, 금방을 좀 봅시다. 자,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들이 겁나 많이 나온다. 왜? 그 약간 혈서쓴 청년 밑에 글자 보이네. 뭐라고? 어? 아니 혈서쓴 청년 밑에. 아, 들린다. 크게 얘기해 줄래? 뭐? 혈서쓴 청년 밑에. 혈서 쓴 청년 밑에? 지웠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봐라. 영상 올라갈 거다. 영상으로 보죠. 자, 43번, 44번, 45번. 진짜 모르겠어. 다시고 보는 건 줄거리 파악하기가 보통 수능 쪽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냥 줄거리 파악하고 그때에 대한 인물의 태도 심리 파악하면 된다. 자, 밑줄 묶인 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인물 태도 심리만 3번 물어본다. 당연번이야, 당연번. 이건 좀 쉽더라 맞지? 왜 인물들이 거의 안 나온다 이거. 그래서 고전 소설은 보통 현대 소설보다 인물을 더 중요하게 봐라. 인물이 만약에 A가 한 짓을 B가 했다고 선택지에 불화로 쳐놓는다. 그런 걸 잘 봐야 돼. 그리고 항상 인물들을 말하는 호칭이 중간중간에 바뀌어요. 그것도 잘 파악을 연결해서 가면 되는 거라. 자, 앞부분 줄거리. 전생의 부부였던 남의 용왕의 딸과 동의 용왕의 아들은 각각 금방울과 해룡으로 환생한다.
이렇게 된다 맞지? 그럼 얘네 딱 봐도 출생이 졸라 고귀한 신분이네. 완전 금수저집 좋겠다. 해룡은 피란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장삼과 변씨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면은 또 누구 나와? 얘네 밑에서 살게 된다 맞지? 얘가 여기 이렇게 가는데 소설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누가 주인공이고 해룡이랑 금방울이 주인공이라 맞지? 이어지고 그러면은 빌런은 변씨였다 맞지? 그럼 얘랑 어떻게 갈등하는지 보면 되겠네. 자,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지를 시켰다. 블랙기업이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찧었는데 얇은 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설상가상이다 맞죠? 해룡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 온몸에 땀이 났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전기적 요소 이런 거를 저번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맞죠? 비현실성. 놀라고 또 이상해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방앗간에 나가보니 밤에 못다 찌운 것이 다 찌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첫 부분은 뭐고? 고난 일이다 맞지? 뭐 하는 거? 그럼 이제부터가 고난 해결이 되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붕만한 방울 같은 것이 요거 아마 띄었으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 게 아마. 맞죠? 보다가 이게 뭐지 이라고 있었는데 붕만한 방울이겠네.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부르고 저리 불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심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 여기도 비현실적인 것이다 맞죠?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아싸 개꿀.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이때 변씨 모자는 추워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가보니 눈이 쌓여 온 집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다. 이에 변씨는 생각했다.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얘는 죽기를 바라고 있다 맞지? 네. 그러면 요 사이에 애가 누구라고? 모자관계라며. 누구? 소룡이다 맞지? 자,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누가 방안을 엿본 거고? 변씨가 본 거다 맞지? 네. 그랬더니 해룡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들어가 변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눈을 쓰려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며 반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변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심통이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방아를 대신 찧어준 거랑 빗질을 해준 건 누구겠노? 누가 읽어봤으면은 금방울이 해줬다. 맞지? 그럼 해룡은 얘가 해준 거를 대충 알고 있고 변씨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야가 요술을 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변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개교를 생각해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이 점점 줄어든 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처에는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보내고 우리도 네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고난 2 뭐고? 응? 호환과 싸울 예정이다 맞지? 호환이 뭔데? 호환이 옛날에 그래서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불법 비디오 복제 아예 모르나? 일 안 와? 모르나? 아닌가? 자 그러면 여기서 가군이라고 한 거는 누구? 아야. 가군 장남씨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쨌다고? 죽었다.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씨가 짐짓 말리는 채했다.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해룡이 가벼운 걸음으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씨가 문 밖에까지 나와 쉬 당부하며 말했다. 쉬 잘 다녀오너라. 해룡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구호동으로 들어가 보니 사면이 절벽이고 그 다음 작은 들판이 있는데 어쨌든 호랑이가 사람 인적은 없고 호랑이만 덤비고 왔다 맞지? 맞나? 호랑이 덤비고 왔는데 갑자기 또 이걸 누가 해결해줘? 호랑이 죽여줬다 맞지? 개쩌네. 겁나 멋있네. 자 그러면은 호랑이만 죽여줬나? 밭도 갈아줬다 맞지? 자 그래서 이제 해룡이 집에로 무사히 돌아왔다. 여기까지 하고 끝났다 맞지? 맞나? 자 43번 1번에 변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했다. 인물로 또 장난치고 있다고. 맞지? 깨우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지가 직접 봤다고. 나머지는 다 있었다 맞지? 그 다음 44번 A에 대한 설명.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며 자신이 제안하는 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됨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내한테는 무슨 변씨한테 무슨 이익이야? 호랑이? 논밭을 묵혀놓은 지 오래됐다며. 근데 만약에 그거 가서 해결하면은 논밭을 쓸 수 있을까 이거? 그러면 돈벌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해룡한테는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장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 보이네. 응.
다음 45번 첫 번째 위기 극복 그 위기 극복 다 여기서 해놨다 맞지? 그러면은 기억에서 리을 과정에서 해병이 변시 이중성 눈치채드나? 전혀 없었다 맞지? 가스라이팅 겁나 당하고 있다고. 자 요까지 풀이를 하고 아이고 씨가 우리보다 이거 잘 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 되는 거고 못 친 사람들은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에 마지로 껐나? 왜 안 껐는데?